경찰은 이 씨가 누군가 도로변 승용차에 불을 지릅니다. 의도성이 있다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차를 세워놓았다고 견인을 당하자 그 보복으로 신고한 사람의 차에다 이렇게 불을 지른 것입니다. 내 집 앞에 무단 주차를 했다고 망치로 차를 박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차를 빼달라고 항의하는 주민에게 가스총을 발사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울산에서도 주차해놓은 차량에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난 흔적이 주차 공간 주변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에 화장실 가갔다 그냥 딴 데 불 지르려고 또. 근데 여 자도 한 1시 넘어 2시 차에 하나 훅 다 태웠다. 봉고차 다 태우고 저 위에 그저 올라가대. 불이 올라가는 거로. 그래가 이런데 차 대지 말아 해도 뭐 어쩔 수 없이 다 뭐 불로비라 해도 다 돼요. 이곳 복산동 주택가는 도로 양쪽으로 주차해놓은 차들 때문에 차 2대가 겨우 비껴갑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주차로 인한 싸움이 그치지 않는 곳입니다. 여 비낄 때 왔다 갔다 이제 서로 서쪽에 할 때 네가 빼라 내가 빼라 뺄 길이 없으니까네. 그래서 사오고 막 기사들 내려와가 막 몸상 거지 하려고 이래요. 무섭다고. 이곳은 최근에 새롭게 먹자거리가 생기면서 밤이면 주차 문제로 골치를 앓는 곳입니다. 이곳 역시 도로의 절반은 주차장입니다. 엄청 많죠. 여기에 그 건물 하시는 분이랑 옆동이랑 하는 사람들 차 때문에 막 옥신각신 엄청 많이 했어요. 이렇게 불법 주차를 많이 해서 지나가는 차랑 접촉 사고도 많이 났었어요. 예, 제가 접촉 사고도 많이 봤었거든요. 90도로 꺾어진 도로. 주차 차량 때문에 양방향 통행이 안 되는 곳입니다. 원룸 건물의 1층은 대체로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이곳엔 주차장이어야 할 1층이 점포로 변한 곳도 있습니다. 저희도 저는 주차장인데 그런 의미대로 이제 저리 했는지고 세바드 묵주에서 안 했겠습니까? 뒤에서 나오면은 적발될 때문에. 울산에서 말 그대로 주차지옥은 이곳 달동 원룸촌입니다. 이 차들은 왜 주차장에 있지 않고 길에 나와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의 주차장은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언뜻 보면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으나 높은 턱이 있어서 차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는 건물들마다 주차 공간은 보이는데 실제로 차를 댈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주차장마저도 세대수에 비해 너무 적습니다. 이 원룸은 세대수가 모두 19세대지만 주차 공간은 겨우 4면입니다. 이 건물은 주차 대수는 고작 2대뿐인데 가구 수는 무려 12가구나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 한 블럭을 정해서 가구 수와 주차 공간 전체를 대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림 속의 이 원룸 건물 전체의 가구 수는 23가구. 그런데 이 건물들의 주차 공간을 전부 합해봐야 8면뿐입니다. 당연히 차들이 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런 거는 다 신축이거든요. 신축은 1층에 주차장을 겸비해놨는데 이런 건 다 옛날 거는 거의 주차장이 한두 대밖에 될 데가 없죠. 울산시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조례를 보면 불과 4년 전까지도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 즉 36평당 한 대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했습니다. 평수 작은 원룸의 경우 3가구당 한 대꼴입니다. 2012년에 조례가 바뀌었지만 원룸과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여전히 가구당 한 대 미만입니다.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가운데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규정 내지 룰이 좀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라든가 원룸 이런 쪽에서 연상 면적당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룰을 제공하다 보니까 요즘 짓는 원룸은 1층 전체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원룸촌의 밤길은 어서서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이제 필로티에다가 주차를 하면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도시 공간이 굉장히 황폐화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들이 들어서 있어야 될 거리가
자동차만 전부 쭉 들어서 있고 1층이 들어 올려져 가지고 표정도 없고 밤에는 끔끔해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화재라고 보는데요. 피로티 부분에 이제 차가 잔뜩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로티 부분으로 유일한 현관이 뚫려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 만약에 피로티 부분에 주차된 자동차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은 위에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통로를 통해서避難할 수 없을 뿐더러 밑에 이제 가연 물질로 가득 차 있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불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본 경우가 국내에 지금 여러 번 있거든요. 주택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울산시가 임시 방편으로 마련한 것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주차장으로 내준 이유로 우리 이면도로는 굉장히 위험한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흔히들 이면도로라고 하는 그 도로 자체가 이제 생활도로입니다. 그 생활도로라는 거는 이웃 간의 왕래 또 교류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그보다도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소방 기능, 그 위급 기능을 담당을 해야 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면도로라는 부분들이 불법 주정차라든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소통이 막혔을 때는 우리 생명 자체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중요한 인식의 어떤 전환. 이 거리를 보면 한쪽만 거주자가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반대편에도 차들이 주차를 하면서 도로 양쪽이 다 주차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도로는요 공공의 시설이고 자동차는 개인의 사유물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유물을 공공의 시설에다가 장시간 방치하는 것은 그거는 근본적으로 원칙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도로변에 4, 5층 건물입니다. 한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주차장은 어둡고 또 주차 공간은 협소해서 차를 돌려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보시는 이 주차장은 내려가는 길에 경사가 너무 급합니다. 운전이 미숙한 사람은 큰 곤욕을 치룰 것 같습니다. 밀리기는 해도 근데 이제 밑에 주차장은 손님들 쓰는 것보다 여기가 엄청나게 세입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덟 걸 거니까 우리 차를 많이 대는 조금만 우리들은 별로 그런 거 없죠. 최근 삼산 달동 일대에 들어선 새 건물도 형태는 비슷합니다. 모든 지하 주차장은 큰 승용차나 SUV는 출입 금지입니다. 승용차가 대형화 추세이고 SUV 차량이 전체 승용차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데 많은 차들이 점점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어떨까요? 이 건물 1층엔 2단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차량도 없고 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타워식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사용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조작기기 곳곳에 녹이 썰어 있습니다. 삼산에 있는 이 타워 주차장은 낮 시간인데도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편지부터 뭐 대고 가쁘고 뭐 와가지고 끄고 가고 하면 되는데 내 차가 밀리시면 한 대당 한 2, 3분 걸리거든요. 한 대 빼는데 그러니까 뭐 3대면 걸려도 10분이라요. 기다리기 싫어하는 사람은 한 대 대고. 이 건물에도 타워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차 설비가 아예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생각을 안 했고 아니 그게 기계식인데 그게 작동을 안 하니까는 그게 사고율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 옆에다 따로 얻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따로 해요. 건물 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꿔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사진엔 이 건물 지하에 지하 주차장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차장이 사라졌습니다. 막아놓은 문을 열고 보니 주차장 입구에 철문이 보입니다. 제가 주차장이 지저분해가지고 용도를 안 쓴다고 그래가지고 하도 지저분해가지고 여기 그냥 인테리어 나가놓고 물건도 있다 뺐다 할 수 있게만 제가 한 거죠. 사람 그 건물주하고는 상관없어요. 울산에서 가장 번화한 이곳 도로는 밤이면 불법 주차의 천국이 됩니다. 한 운전자가 도로변에 차를 댑니다. 저 주차 공간이 따로 없으니까
뭐 주변 간판 뭐 보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업무를 보려면은 차를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주차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 건물 그 안에 저 주차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안 쓰죠. 그래가지고. 삼산동 현대백화점 인근 우리는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이곳 쇼핑거리의 주차장 실태를 조사해봤습니다. 교통 유발이 가장 심한 저녁 8시경 이 건물은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입구는 막혀 있습니다. 그 맞은편 건물의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구가 열려있는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작동은 하는 것 같은데 관리는 보이질 않습니다. 마침 한 운전자가 이곳에 차를 댑니다. 처음 오는 사람이 이걸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이용 못하죠. 이용은 안 되죠. 이 건물에서 아, 처음 오는 분 아무도 안 됩니까? 울산의 가장 중심가이자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곳에서 제대로 운영 중인 건물 주차장을 우리는 한 곳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계주차장 있는 곳은 활용을 거의 안 하시죠. 왜냐면 그거 활용하려면 관리자가 또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관리비가 올라가요. 세입자도 원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뭐 검사를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 한 번만 이렇게 돌리고 그대로 이제 방치는 되어 있는 편이죠. 그런 주차장들이 대체로. 관할구청은 이런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요?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마 건물주들이 좀 관리에 좀 철저히 기해야 되는데 어떤 뭐 고장이 나고 못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도 44건을 적발해가지고 시정 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관리 시스템을 점검을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건물 주차장엔 유독 기계식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구청에서 그 민선이 되다 보니까 형님 아우가 되다 보니까 90%가 기계식이고 자주식은 10%밖에 안 돼요. 기계식이 돈이 적게 들고 가장 많이 쓰고 그리고 또 상업시설을 더 키우잖아요. 기계식은 2단으로 넣어서 이렇게 쭉 그냥 세우면 되잖아요. 차를. 내 용지는 더 커지잖아요. 대신 자주식을 넣으면 지하로 파야 해요. 건축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대형 건축물들이 자주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주차장 형편이 이렇다 보니 주차 단속도 사정 봐가면서 합니다. 주차장이 뭐 없는데 차를 댈 데는 없고 그럼 차를 뭐 댈 데 없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11시부터 한 2시까지 정십시간에는 좀 단속을 좀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건 활성화 관계도 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유도리 있게 정십시간에 좀 지향을 하고 주차 단속을 해놓고도 단속을 한 공무원이 낭패를 보는 일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주차 단속이 그 한 번 하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서 하지 않습니까? 하고 돌아서서 1시간 이내에 난리가 납니다. 잠옷 입고 그래 오는 거예요. 슬리퍼 끄집고 누가 했어 그가? 그 정도로 공권력이 다 무너졌어요. 구청장한테 가서 큰 소리 한번 치고 전화해서 형님 이러면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해버려요. 위에서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하고는 올라가고 과장은 쫓겨나고. 주말에 삼산동의 한 공영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들이 도로 한쪽에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지금? 저는 한 30분, 2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요금은 요금대로 받고 기다리는 사람도 기다리기도 하고 그래 좀 불만이 좀 있죠 아무래도. 지자체마다 공영 주차장을 더 늘리고자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 주차장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주차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예산이 문제죠. 공영 주차장 시내 같은 원도심 지역이나 시내에 한 대 만들려 하면은 한 1억이 들어야 되면 한 대 만드는데. 1년에 이제 우리 울산의 경우로 보면은 승용차 전체가 12,000대 늘어나는데 울산시의 경우는 평균 이제 40억에 60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그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한 150명 정도가 주차면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자가용은 12,000대가 늘어나고 주차 공간이 필요한 자가용은 12,000대 비해 가지고 지금 150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도저히 이제 공급과 수요는 불일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라 돈으로 공영 주차장을 만들수록 서로 자기 동네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은 끝이 없습니다.
결국 내가 내는 세금이 주차장 만드는 쪽으로 다 소진이 된다면은 다른 어떤 복지라든지 뭐 또 다른 도로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는 우리 그 시민의 복리 정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그런 예산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공단 지역의 주차 문제는 어떨까요? 이곳 매곡 산업단지에는 도로를 따라 차들이 끝도 없이 주차돼 있습니다. 밥 먹으러 다닐 때 인도로 해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식당 있는 건물 그 보면 거기 막 거기까지 걸어가려고 그래도 그거 몇 백 메가인데 인도로 다닐 수가 없어요. 매곡 산업단지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자 울산시와 북구는 공단 한가운데에 무료 공영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낮 시간 이곳 공영 주차장은 빈자리가 더 많습니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좀 차들이고 또 근처에 있는 사람은 안 되지. 멀리 있는 차들은 지금 나오시면 도로까지 전부 다 두 줄로 나가놨다고요. 국민 세금으로 애써 주차장을 지었지만 돈 들인 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지을 땐 공장 안에 일정 면적의 주차장을 지어야 합니다. 매곡 산단 내 한 공장의 건축 도면입니다. 이 도면에는 사무실 바로 앞에 6면의 주차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의 실제 상황은 어떨까요? 차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철 구조물과 자재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공장에 안 서는 걸 이 공장에 적재하려고 이만한 거예요. 지금 끌어먹고 있는 중입니다. 비하야 이거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땡겨. 이 공장엔 주차장은 있는데 주차된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요 안에는 차 안 됩니까? 직원들 차야. 안 되지요. 화물차 대고 줄고 오니까 그거야 모르겠네. 해도 되긴 되는데요. 해놓으면 또 배타나 같이 되고 막 이런 그런 많거든요. 이 공장의 주차장은 사실 작업장이었습니다. 이날도 지게차가 주차 공간을 누비며 연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사람들 차가 뭐 그냥 그러니까 뭐 바다 직원들이 한번 바깥에 해야 되고 그냥 이렇게. 도로가에 주차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이곳은 일본의 한 주택가 도로입니다. 차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좁은 집안에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이렇게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작은 자투리 땅도 주차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곳 주차장들은 관리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서 월 주차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そういう精神がだんだんみんなにこう出てきてもう勝手に止めることができないっていう気持ちがあるからもうお金かかってでもちゃんとして直さないと勝手に持っていかれるからですね。でしたらもうそのお金を払って取り引き取りに行かないといけないから。 무단 주차가 없는 일본 도로. 그것은 차고지 정명제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에서 15년째 살고 있는 최준호 교수. 내가 차고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려면 먼저 부동산에 가서 주차장을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여기에 주차를 할 것입니다. 그 계약을 한 서류를 가지고 차고 증명서를 해주세요라고 경찰서 가서 차고 증명서를 받고 그런 다음에 차량 등록하는 곳으로 가서 차량 등록을 해야 되는. 일본은 지금부터 50여 년 전인 1962년에 이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 제출해야 번호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その車庫の地図ですね。あと車がどのように置いてあるかというそういう図面をつけて持っていきます。 후쿠오카시의 경우 한 달 주차 요금이 보통 우리 돈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だいたいまあそこ場所にもよるけどね。まあ1万とか1万5千とかじゃない。そうですね。そのもったいないとは思わないですか。それからちょっと負担になってくるとかは。やっぱ負担になる時もあるよね。そうですね。だけどもうそれも決まっとるもんでね。そうですね。これも工事できんもんでさ。 후쿠오카시의 거리에는 곳곳에 주차장이 많습니다.
이들 주차장은 월 주차, 일일 주차 다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주차장은 거의가 무인 주차장입니다. 후쿠오카의 주차 산업은 자동차 산업 다음으로 크다고 합니다. 이곳은 주차 공간이 3대밖에 안 되는데도 무인 정상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2단 주차장도 이곳에선 잘 쓰입니다. 주차장이 이렇게 잘 마련되어 있다 보니 이곳은 중심가 도로인데도 도로변에 차를 대는 경우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에선 보기 드문 도로 위 주차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와 승용차의 사용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1시간 미만 주차가 원칙입니다. 큰 버스가 이곳에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요원이 차가 지날 때마다 수신호를 합니다. 이 안전요원은 인근 호텔 소속인데 버스가 합법적으로 주차를 해도 안전을 위해 수신호를 한다고 합니다. 공로상 주차가 엄격한 일본의 한 단면입니다. 제가 주차할 공간이 딱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밤늦게 일을 하고 이렇게 집을 이렇게 귀가한다 하더라도 주차장이 없으면 어떡할까, 주차 어디다 하지 이렇게 하는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어서 편한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1992년에 차고지 증명제를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안 팔릴 거라는 자동차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그만 접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이미 차고지 증명제와 똑같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았으면 거기에는 영구히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을 지불한 겁니다. 우리나라 주택의 70% 이상이 아파트입니다. 국민 70%는 이미 차고지 증명제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각자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각자가 자신이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만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그 룰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룰이 바로 차고증명제입니다. 차고증명제를 시행한다 안 한다 여러 번 설왕설래하다가 이때까지 안 하고 말았던 것이 오늘날 이렇게 주차 문제가 심각하게 된 배경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동구 현대중공업 앞 원룸촌입니다. 이른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 이 원룸 주차장으로 차들이 들어옵니다. 전에는 차를 갖다 댈 데 없어가지고 동네 회사 근처에 오면은 이것저것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동구청에서 1대1 맞추면 주차 서비스가 있는 걸 알고 그쪽에 신청을 해서 한 달에 일정한 금액을 주고 이곳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도 시간에 맞춰서 출근하면 주차 공간이 언제든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울산 동구청에서는 금년부터 회사 앞 아파트나 원룸의 빈 주차 공간을 주차장이 필요한 차주들에게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을 제공한 원룸 주인의 생각은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이 유휴면이잖아요. 그 노는 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사용을 하게끔 하면서 저도 이제 일정 금액을 받다 보니까 약간의 소득이 발생을 하니까 뭐 그런 거에서는 조금 여유롭고 좋죠. 차고지 증명제, 우리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불법 주차가 자유로운 나라보다 불법 주차가 없는 나라를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고지 증명제 시행하면 가장 큰 문제가 그 공간이 없는데 어떡하라는 문제냐부터 서민들은 또 어떡하라는 거냐 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결국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차고지 증명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개인에게 손해를 끼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안정된 사회로 가자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고지 증명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증명제를 안 하면 주차난이 점점 더 가중돼 가지고 우리 사회가 혹은 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할 것 같아, 못 할 것 같아. 그럼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제 온갖 그 문제점, 사회적 비용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거기 때문에 우리 사회 자체가 발전을 고사하고 이제 퇴보할 수도 있다.